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수면이 연장돼서 100세 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지난 얘기가 되었고요. 지금은 어쨌든 이 내 몸의 면역 관리만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건강기능식품. 네, 하지만 이 건강기능식품은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 건강을 위해서 선택하는 이 보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런 영양소들을 음식물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의 상태가 많이 좌우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내 몸을 살리는 밥상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관련된 책도 많이 있잖아요. 네, 오늘 함께 할 내용은요. 나도 모르게 섭취한 내 몸 안의 독, 중금속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중금속이라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중금속이 그냥 막연하게, 그거 되게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요. 오늘 이 시간엔 중금속이 과연 무엇이고, 어디에 있고, 이것을 우리가 잘 배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금속이라는 건 우리가 생활하는 어느 곳에나 아주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어떤 뭐 세제라든지 그리고 미세먼지 안에도 중금속이 많이 있고요. 황사도 물론이고요. 네, 그리고 이 오염된 땅에서 자란 이 식재료, 이 식재료 같은 경우에도 중금속 함유량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우리가 이렇게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중금속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중금속을 배출하고 해독하는 노력이 함께 되어야겠습니다. 네, 이런 중금속,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금속 물질, 뭐 금이나 은, 뭐 이런 거, 스테인레스, 뭐 이런 거 떠올리시잖아요. 이 중금속은요, 이 다른 금속에 비해서 비중이 조금 높은 4.0 이상의 무거운 금속이고요. 그리고 이 금속을 우리가 식품의 형태로 섭취를 했을 때 우리 체내에 쌓이게 되면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치명적인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평소에 어디에 많은지 우리가 알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섭취를 했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배출을 시켜야 합니다. 네, 중금속이라는 거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착한 중금속입니다. 이 체내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조절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중금속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연이나 그리고 철 그리고 구리 같은 건데요. 이 특히 우리가 아연이라고 하는 영양소는 꼭 필요합니다. 신체 골격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데 관여를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영양소이기 때문인데요. 이 아연이라고 하는 영양소는 우리가 보통 식품으로 어느 경로로 섭취를 할 수 있냐면 굴에서 많이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굴을 보고 뭐 제철에 나는 굴을 먹어야 한다. 굴을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몸에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굴에 아연이라고 하는 몸에 이로운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철인데요. 철은 산소를 공급해주는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분 먹어야 돼. 철분이 중요해.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길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철분도 마찬가지로 중금속의 일종이고요. 하지만 우리 몸에 도움이 되고 있는 중금속입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아연이나 철과 구리와 같은 몸에 도움이 되는 중금속과는 반대로 몸에 치명적인 해로운 현상을 나타내는 중금속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바로 납이나 수은,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입니다. 자, 이러한 중금속은요, 우리가 한번 체내에 섭취를 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을 섭취를 하더라도 대부분은 소변이나 담즙을 통해서 대변의 형태로 배출되는 그런 뭐 기전이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중금속, 해로운 중금속은요, 우리 몸에
그대로 축적이 돼서 나중에 치명적인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을 관리를 하고 나중에 만성 질환으로부터 예방을 하려면 이 중금속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잘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몸에 해로운 중금속, 납, 순, 카드뮴, 과연 어떤 것들이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는지, 섭취를 한다면 어떻게 몸에 질병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납입니다. 납, 여러분 딱 생각을 하면 생각 딱 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납땜, 우리 예전에 뭐 학교 다닐 때 교과 과정 중에 납땜하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이 납입니다. 네, 이 납이라고 하는 건요, 뭐 농약이나 그리고 조리용 기구, 그리고 이 우리가 뭐 그러니까 장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옹기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만들 때 유약을 바를 때도 이 납이 거기에서도 노출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깝게 이 납에 노출되어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손쉽게 구매해서 조리할 수 있는 통조림입니다. 네, 이 통조림 간편하니까 많이 애용들 하실 거예요. 꽁치나 고등어도 통조림으로 구매를 해서 손쉽게 요리에 넣어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닭가슴살 아니면 그 옥수수 콘 이런 것도 이 캔의 형태, 통조림의 형태로 우리가 얼마든지 손쉽게 구매를 해서 요리에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는요, 납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납을 우리가 장기간 섭취를 할 경우에는 뭐 구토나 경련, 마비, 그리고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거나 뇌기능이 손상되는 이런 치명적인 현상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웬만하면 통조림으로 된 식품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게 좋겠죠.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해서 내가 뭐 섭취를 해야 할 경우에는요, 통조림을 열어놓고 한참을 조금 놔두면 여기에 있는 유해 물질들이 어느 정도 휘발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뭐 만약에 참치면 참치, 기름기 같은 거를 좀 많이 제거를 하고 조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뭐니 해도요. 통조림을 처음에 우리가 구매를 하려고 딱 봤을 때 이왕이면 유통기한이 많이 지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통조림이 찌그러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통조림 안에는요. 이 산의 어떤 그 물질을 띠는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될 경우에는 이 산과 이 통조림이 접촉이 장시간 이루어지면 통조림에서 납이 많이 용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 납이 있었고요. 다음은 여러분 수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수은은 여러분들께서도 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접하신 그런 내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은은요, 농약이나 그리고 약품, 전기 재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이 수은의 유입 경로는 바로 이 어패류입니다. 네, 생선 여러분 많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생선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 뭐 등푸른 생선에는요, 뭐 우리가 꼭 필요한 이 오메가 필수 지방산이 또 함유가 되어 있고 성장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생선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리가 정말 맛있어서 먹고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이 생선의 여패류에 순을 함께 섭취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 순을 장시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요, 신장에 이것이 누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신장에 순이 중독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병들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이 순이 굉장히 안 좋아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순이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것이 발견된 그러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1952년부터 1960년에 걸쳐서 일본의 미나마타 그 해변에 그 연안 주변에 사는 어업인 가족들이
이유를 알 수 없이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공황장애가 나타나고 이러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미나마타만 연안 주변에서 이 공장이 있었어요.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었는데 이 공장에서 폐수로 내보낸 뭐 이러한 이러한 것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장시간 노출이 돼서 이런 팔다리가 마비되고 언어장애가 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미나마타만 연화에서 나타났다고 해서 미나마타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수은이 그만큼 인체에 치명적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은에 조금이라도 덜 노출이 되려면 우리가 생선을 선택할 때 먹이사슬의 상위에 있는 생선일수록 수은이 많이 축적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생선을 자주 먹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참치 같은 생선이 있습니다. 참치는 뭐 회로 먹으면 이 굉장히 그 미식가들, 맛을 아는 분들 사이에서 참치가 부위별로 굉장히 식감이 다르고 맛이 다르고 뭐 기름기 정도나 이런 게 달라서 많이 즐겨서 찾는 외식 메뉴 그리고 안주 메뉴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자주 섭취하면 이 수은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생선을 먹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알고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중금속은요, 바로 이 카드뮴입니다. 카드뮴이라고 하는 중금속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가 있는 중금속인데요. 배터리나 용접, 그리고 식기 도구, 그리고 채소나 쌀에도 카드뮴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식재료인 쌀이나 채소에도 이렇게 중금속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조금 두려워요. 그리고 이걸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조금 더 꼼꼼하게 식재료를 선택을 하실 거고 그리고 요리를 할 때 더욱더 잘 세척을 하려고 노력을 하실 겁니다. 이 카드뮴도 수은과 마찬가지로 신장에 축적이 되고요. 그리고 간에도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뼈가 약해지거나 또는 구토하고 설사하는 이러한 증상들도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뼈가 약해지는, 골밀도가 약해지는 이 폐경기가 지나서는 더욱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카드뮴, 우리가 평소에 이런 채소나 쌀 이런 것들을 접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세척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채소를 세척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아마란스피누스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오시면 이런 과일이나 채소를 아주 깨끗하게 꼼꼼하게 세척할 수 있는 팁이 또 올라와 있는 블로그 포스팅이 있습니다. 와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흐르는 물에 우리가 씻어야지 잘 씻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에는 물에 어느 정도 불려 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척을 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뭐 이 식초의 도움을 좀 받으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 베이킹 소다 같은 것도 이 과일을 세척할 때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몸에 이 노출되는 중금속 이런 것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것들을 깨끗이 세척하는 노력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몸에 해로운 중금속 대표적으로 나, 수, 카드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중금속은 우리가 뭐 소변이나 뭐 담즙의 형태로 배출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몸에 축적되는 그 양이 또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출을 또 그때그때 잘 해주어야 합니다. 다행히 중금속에 우리가 노출이 됐다고 해도 배출을 도와주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내 몸을 위한 중금속 배출 도우미, 과연 어떠한 식품들이 이 중금속으로부터 우리가 이것도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식품을 알아보기 전에 식품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 이 영양소, 어떠한 영양소가 중금속 배출을 도와주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중금속 배출을 도와주는 영양소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 해요. 이 식이섬유가 단순히 그냥 장 운동을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변비의 고민을 덜기 위해서 또는 체중 조절을 위해서만이 많이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이러한 중금속에 노출된 우리 몸에서 이것들의 배출을 빨리빨리 해주기 위해서도 식이섬유가 아주 필요한데요. 이 대표적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 물질들은 우리가 식재료를 해조류라고 하잖아요. 미역이나 뭐 다시마, 톳, 자 이런 거에 이 미끌미끌하게 표면을 덮고 있는 물질이 바로 알긴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알긴산은 식이섬유 중에서도 이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이제 우리 몸에서 해주는 일은요, 이 우리 몸에 섭취한 이 중금속을 이 식이섬유가 들어가면 잘 흡착을 합니다. 이렇게 흡착을 해서 그대로 대변의 형태로 배출을 해주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식탁 위에 쌈 다시마와 같은 이 해조류가 올라오면 굉장히 좋겠고요. 그리고 미역국에서도 이 미역을 많이 건져 드시면 몸속에 중금속을 배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영양소는 바로 이 칼륨이라고 하는 영양소예요. 이 칼륨은요, 이 우리 몸에 있는 체액 속 전해질을 조절해주는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몸이 통통 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몸에서 이 체액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히나 나트륨을 우리가 많이 먹었을 때 밤에 라면 국물까지 먹고 자면 아침에 얼굴 퉁퉁 붓잖아요. 야식으로 조금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자면 또 몸이 붓기도 하고요. 이런 게 바로 체액 속에서 나트륨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나트륨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이 몸에 있는 중금속 또한 잘 배출을 해주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이 칼륨입니다. 그래서 이 칼륨도 우리 몸에서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도움을 해주고 해독의 작용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건 뭐지? 이렇게 보시고 섭취를 하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바로 이 폴리페놀입니다. 자, 이 폴리페놀, 그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항산화 작용을 아주 잘한다 해주는 영양소가 바로 이 폴리페놀인데요. 이 폴리페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색깔이 진하게 나는 그 과일, 뭐 블루베리 이런 베리류에도 많고요. 그리고 뭐 녹차에도 녹차 폴리페놀, 커피에도 커피 폴리페놀이 있는데 이 폴리페놀을 자주 섭취를 해 주셔도 이 중금속, 체내 쌓인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은 비타민입니다. 이 비타민이라고 하는 영양소,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노화를 방지하고 우리가 활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필수적인 영양소가 바로 이 비타민이잖아요. 특히나 이 비타민은 노화를 막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이 세포가 잘 성장하고 잘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서 꼭 섭취를 해야 하는 이 영양소입니다. 네, 특히 비타민 중에서도요, 비타민 C는요, 항산화 미세먼지, 그리고 이 음식물로 섭취한 중금속들을 잘 배출을 해주고 있고, 비타민 C, 몸에 쌓인 그런 독성 물질들을 잘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이라든지 비타민이 풍부한 어떤 채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식재료에서 잘 활용을 한다면 또 어떤 중금속을 잘 배출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몸에 해로운 중금속은 무엇인지, 어떤 걸 통해서 섭취를 하는지, 이것을 배출하려면 어떠한 영양소를 잘 섭취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